설렘과 부푼 기대를 안고 전주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28살 새내기 공무원. 하지만 한 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제기하는 가족들. 한 달 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잠을 못 자고 얘는 출근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로 본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비극.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우리 딸이 진짜 멀리 갔지만 우리 딸 같은 애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다시 이 같은 비극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용기를 낸 가족들. 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사건과 사람들에서 들어봤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21년도 지방직 공무원 한 업무를 팔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을 쓰게 됐고 합격이 7월 10일 톡으로 그 문자를 받았어요. 공무원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딸이 대견했다는 어머니. 두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꿈에 그리던 직장에 근무하게 된 유정 씨는 남부럽지 않은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따님도 많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네, 엄청 기뻐했죠. 저희 힘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힘들게 공부한 결과가. 정식 임용 전 15공무원으로 1월 13일부터 전주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유정 씨. 하지만 그녀에게 문제가 생긴 건 출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애가 7시 30분이 돼도 이제 안 일어나길래 이제 들어갔거든요, 안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애가 침대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을 열어봤더니 지난 2월 15일 자택에서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유정 씨. 불과 한 달 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은 그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속 남겨진 메시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애가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했었구나.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일하는 것 같다. 유정 씨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전날까지 고된 업무에 대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맡았으며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1월 17일 이후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기한 검사입니다, 이게. 근무 4일차부터 보조금 관련 사업 계획서 작성 업무를 맡아 총 28건에 달하는 문서를 작성한 유정 씨. 이제 온 아이한테 7시 반 정도의 인수인계가 이 아이 표현하면 따다다다다다 하고 그때 끝이래요. 이렇게 많은 게. 휴대전화 속 메시지에서도 자신이 맡아야 하는 업무에 대한 이 교육과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유가족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유정 씨에게 발생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퇴근 못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알지도 못하는 신입한테 무슨 약을 시키냐. 고된 업무로 인해 야근이 잦았다는 것.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시작된 야근. 어떤 날엔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날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근무 일지를 종합해보면 주말을 제외한 정식 근무 일수는 총 21일, 그중 야근한 날은 14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종합한 초과 근무 시간은 총 51시간에 달했는데요. 야근과 고된 업무에 시달린 신규 직원이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펑펑 한번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다른 팀장은 저렇게 일하다가 쓰러진다는데 엄마 왜 우리 팀장은 내 생각을 안 해줘? 막 그러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와서. 유가족은 유정 씨가 해당 부서에서 과도한 업무에 대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할고 과부하 걸렸네, 빈정대고 가버리고. 야 혼자 방치했던 거지. 일 던져주고.
게다가 근무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서 역학조사와 재택치료자 관리 등 코로나19 지원 업무까지 맡게 된 유정 씨. 다른 사람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이라도 쉬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이 보건소 인력 지원 근무표를 종합해보면 유정 씨는 설 연휴에도 자가격리자의 구호 물품을 배송해야 했고 야근과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업무 말고 지침 파악해야지. 코로나 업무 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민원인 상대해야지. 이거를 얘 혼자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어디 간과했잖아요. 고된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지켜본 옆팀 직원의 권유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업무 환경. 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너 애쓴다 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죽기 전날까지 야근했던 유정 씨는 공무원이 됐다고 좋아해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된 업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더는 버틸 수 없기에 스스로 세상을 던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족이 제기하는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전주시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신규 공무원이니까 세심하게 배려하고 공직에 좀 적응이 되는 기간 동안은 세밀하게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다. 업무 강도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부인의 업무가 과중되었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어렵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본 동료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 소양 교육도 없이 현장에 배치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신규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과 근무 시스템에 확인된 근무만 51시간입니다. 또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본연의 업무 외에 확진자 관리, 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공직생활 20년 한 공무원도 버티기 힘든데 신규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서 역학조사와 재택치료자 관리 등 극한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현실. 유정 씨와 같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교육이나 전임자의 인수인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직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방치되면서 발생한 인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이고 심도 깊은 상담, 정신건강 진료 같은 것들의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정 씨의 죽음 이후 고된 업무 환경에 놓인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자체교육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면서 소통을 좀 강화할 계획이고 지원을 했던 인력을 이제 좀 대폭 좀 줄였고 기간제로 지금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순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협조를 할 생각이긴 해요. 유정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 아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유정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일. 새내기들이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